검사에게 절대 권력을 주었는가? 2021년에도 정의의 칼끝이 검찰을 향한다. 검사들이여 초심을 찾아라. 초지일검.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2021년에도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2장 올려놓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김남국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생생도시 안산시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어떤 도시요? 생생도시, 살만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더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남국 의원.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는데요. 국회가 제 역할, 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것은 그 사법부에서 제대로 된 그 사법적인 판단과 징계가 있었어야 됐는데요. 그러한 징계가 없어서 법원이 국회가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재판부 개입이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법부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법부의 재판 개입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들여서 이 정치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 탄핵안을 가결을 했고요. 네. 이것은 국회가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지키고 그리고 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한 것은 적정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도 이건 이제 위헌적인 행위고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사건이니까 탄핵을 하는 것은 타당한데 문제는 왜 이렇게 늦게 했냐 이런 비판은 좀 가능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2018년도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서는 이게 최근에 정경심 교수라든지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니까 민주당이 판사들 길들이기 위해서 뒤늦게 묵혀뒀던 탄핵 사건을 지금 꺼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빌미를 하나 줬다고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때 이제 이 사법부 적폐 수사를 하면서 이제 많은 법관들이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기소가 됐었던 거 아니에요? 예, 보면. 그렇습니다. 재판에서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죄하고 상관없이 그 무죄 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이 행위가 이 형법상의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위헌적 행위라는 것은 확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이제 탄핵에 어떻게 보면 근거도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법관들은 왜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인지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이 지금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게 그 탄핵의 시점 그다음에 어떤 형평성 논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아쉬운 대목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판사 탄핵 소추 의미도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그리고 또 하려면 또 제대로 하지 왜 이분만 임성근 판사만 탄핵했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김경진 의원이.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김경진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20대 국회가 18년도에 그때 사법부 개혁과 함께 탄핵을 확실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국회가 상당히 좀 주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상황도 이유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국회가 이 정치권이나 이런 게 판사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저하고 또 이러한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컨대 미국이나 뭐 영국, 일본 같은 경우도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국회의 차원의 견제로서 당연히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예 이제 사법부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신성하게 보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정치권에서 탄핵한다는 것 자체를 조금 너무 주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한테 너무 주저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지금 김경진 의원의 당부 발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만나고 또 만나고. 자, 검찰 인사도 조금 그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는 좀 일정 부분 비교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어쨌든 검찰청법에 따른 이 의견 청취, 협의 이런 절차를 박범계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측면은 이게 그냥 밖으로 보여주는 어떤 쇼라든지 뭐 이런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협의와 의견 청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최소한 그 전에 추미애 장관 계실 때 이제 인사의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윤석열 총장의 총장직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업무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기 위한 참모진들을 많이 배치했었는데, 예. 최소한 총장이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총장과 마음이 맞는 그런 참모진들을 대검찰청에라도 좀 배치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인사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보는데, 과연 지금 박범계 장관이나 또 지금 이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네, 인사가 조직에서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저는 크다라고 보이는데요. 인사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어떤 미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에 간다라고 하면서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 조직은 이런 선한 사람,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개혁적인 사람이 존중받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하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당에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은 검찰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잘된 인사, 좋은 인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대검에 좀 윤석열 사람들 좀 해주면 좋겠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또 때로는 제왕적인 검찰총장이 가진 권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섞는 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야당에서 지적하는 게 그러잖아요. 왜 친문 사람만 뭐 이렇게 청와대 가고 내각으로 들어가느냐, 비문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실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친문이 아예 아닌데도 초대 비서실장 했고요. 그다음에 박영선 장관도 완전 비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장관 들어가서 오래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적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윤석열 사단만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검찰 내에 존중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조금 대우받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조금만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이놈의 민주당 정권 사람들은 무조건 무슨 제왕적 검찰총장, 제왕적 이민주당, 이놈이 아니라 그렇게 이민주당.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세상에 어느 제왕적 검찰총장이 무슨 근거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고 그런 판결들이 직무정지를 받고 그런 판결들이 법원에 의해서 2번씩이나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총장이 무슨 제왕적 총장이며, 그 측근이라고 밖에서 얘기되고 있는 한동훈 검찰총장, 검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씩을 날아다녔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그런 단어들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물론 이제 당연히 일 잘하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주요한 보직에 맡기는 것은 인사의 기본 원칙이고, 검찰 인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일은 못하지만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검사들을 뽑아서 이 주요한 자리에 맡기는 그런 인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실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 검찰 인사의 일정 부분은 능력도 없으면서 정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충성의 어떤 표시를 하는 검사들을 뽑아서 주요 보직에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범계 장관 새로 오시고 이래서 저로서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걸어보긴 하지만 어쨌든 눈 부릅뜨고 이 상황들을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만 해야 됩니다. 예, 짧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이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검찰에 대한 수사 제대로 안 합니다. 예컨대 최근에 있었던 김봉현 씨 사건만 하더라도 분명히 검사 술 접대 받았다라는 진술도 하고 폭로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 국감에 나와서 그런 진술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다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또 야당 정치인이 알선수재 혐의로 2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 아예 6개월 동안 잠잠히 수사 자체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야당 수사는 덮고 검찰 수사는 다 덮고 여당만 수사를 하는 게 마치 제대로 된 수사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인 것처럼, 그게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한마디 끝났어요 이제. 예, 저도 한마디 좀 저는 한마디 좀 선택적인 추가할까요? 이런 제대로 된 수사 하는 거는 막는 인사가 제대로 된 전 인사라고 보입니다. 자, 한마디만. 자, 예, 김 김남국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좀 드려야겠는데, 네.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남부지검장 그 사퇴하신 그때 남부지검장님 계셨죠? 그분이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야당 인사 그 윤 누구였죠? 거기 충북도당위원장 그 검사장 했던 윤갑근. 윤갑근 씨. 윤갑근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서 해왔고, 다만 그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어떤 수사를 계속해서 해온 결과로서 벌써 한 2달 전에 아마 윤곽근 씨 구속돼서 기소가 된 걸로 지금 예.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검사에 대한 술 접대 문제는 윤 총장도 보고를 못 받았다 그랬고, 당시 현장의 검사장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봉현 씨 폭로가 나오자마자 윤 총장이 신속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그 수사 지휘를 내렸는데, 그 직후에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든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좀 먹물을 뿌려보기 위해서 총장 직무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수사지를 별도로 내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과정이나 경위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만 하라고 했더니 178마디 했습니다. 2661님께서 김경진 전 의원님 다음 검찰총장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 청취자 의견 왔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는데, 월성 원전 의혹 수사,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자, 월성 원전 수사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아니, 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적정하게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대통령님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국민들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전에는 대통령님도 이 민주당과 같이 이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때 비로소 대통령님은 최소한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통령님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민주당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좀 이 보편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거고요. 누차 얘기 드렸지만, 월성 원전과 관련된 조기 폐쇄의 어떤 자료 삭제, 그다음에 허위 경제성 평가, 이 두 가지 부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수사를 하게 된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밝혀졌기 때문에 한 거고, 그 감사원의 감사는 국회에서 감사원에다 감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던 그런 논리적인 흐름 속에 있는 거고요. 백 장관이 이 지금 허위 경제성 평가에 관여를 했다면, 그러니까 회계사무소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저런 자료 수치를 조작하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장관 역시 구속돼야 맞고요. 이건 그냥 형사사건일 뿐이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왜곡되고 잘못된 의견 표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남국 의원. 이제 정치적 수사라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떤 문제만을 가지고 폐쇄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결정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경제성, 주민 수용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방향, 그 원자력 발전을 최소한 줄이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서 결정이 된 것이었는데, 이러한 어떤 정체적인 어떤 국정 과제, 그리고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다 무시한 채로 그냥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절차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를 삼아가지고 수사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게 정책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그 월성 원자력 1호기 폐쇄와 관련되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했던 여러 장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수사하는 그런 어떤 과잉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 특히나 이번에 그 문건 530여 개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시점을 보게 되면
백운기 전 산업부 장관이 사직을 하는 한참 뒤에 감사가 벌어지면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닌데 마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게 과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장관이 영향력 미칠 수도 없고 장관이 예. 그 당시에 개입도 안 했는데 이것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직 장관을 구속 수사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과도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 이 수사는 그럼 자료 삭제 혐의만 한정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아예 수사 자체가 좀 너무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예. 수사 의뢰는 했다곤 하지만 과연 이게 수사로 나아갈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한마디, 예, 한 네 마디. 아니 이게 첫째는 지금 증거를 인멸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 허위 평가와 관련된 파일들을 다 삭제를 해버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이 백운기 장관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팩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정된 팩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지금 이 대부분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네. 그 산자부 실무자가 이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폐로 시점인 2020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폐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렸더니 백운기 장관이 그렇게 보고하면은 안 된다. 청와대 기류가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너 죽을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너 죽을래 그러니까 그랬어요? 네,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 이 발전의 경제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작을 하라라는 내용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조사를 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치밀한 조사 결과 결국은 백 장관의 어떤 언어적 지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허위 평가를 해서라도 조기 폐쇄를 시키라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되고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를 했을 거고요. 결국은 구속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전직 장관이라 도망은 안 가겠죠. 근데 네. 증거인멸은 이미 이루어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단계부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사실관계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니까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거고요. 그 영장의 발부 여부는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이제 오후나 저녁 때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되겠죠. 이 문제 검찰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초지일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 김남국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드려요. 네, 김상환님께서 두 의원들의 필터링 없이 거침없는 한마디 주 기자의 심장 쫄깃해지는 소리가 대구까지 들려요. 대구.